반사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원리가 어떤 개념인지 다음 같은 정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함수 fz가 영역 D 안에서 해석함수라 가정하고 영역 T는 실수축상에 놓이는 선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D 영역은 반드시 이 실수축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때 실수축상에 놓이게 되는 선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실수가 될 필요충분 조건은 다음 같은 등호를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양 때문에 이런 모양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리의 제목을 반사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평면상에 실수축상에 어떤 선분이 주어져 있고요. 이 선분을 편의상 L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 T는 반드시 위아래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이 L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편의상 뭐 꼭 이런 그림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리기 좋게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영역 D 안에서 복수함수 fz는 해석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x축 상에 놓이는 선분 L 안에 있는 모든 점 x에 대해서 함수값이 fx에 대해서 실수가 될 필요충분 조건이 이거임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필요충분 조건을 보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P이면 Q이다를 먼저 보이고 난 뒤에 이어서 Q이면 P이다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L 위에 모든 X에서 함수 fx가 실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 같은 새로운 함수를 약속해 보려고 하는데요. fz의 켤레복소수에다가 다시 켤레복소수를 취한 것을 대문자 fz라 놓겠습니다. 이 새로운 함수가 영역 D, 이 영역 D 안에서, 이 D 안에서 해석함수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려는 것은 얘가 성립하는 것을 보인다라는 얘기인데요. 먼저 해석함수라는 것을 보이고 난 뒤에 앞 시간에 배웠던 27절에서 배웠던 원리를 이용해서 결국 얘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fz가 먼저 해석함수라는 것을 먼저 보일 생각인데요. 자, 우리는 이 함수 fz를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즉,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죠. fz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러면 z바에 다시 함수값에 바를 붙여놓은 것은 fz바의 바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ux-y. 왜냐면 z바가 켤레복소수가 헛수부를 부호를 반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함수값 전체에다 바를 붙였으니까 여기도 헛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해서 v x-y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기호 표기를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치환을 해볼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y를 t라고 놓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저자 이렇게 t로 간단하게 표시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는데요. 동일한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라 가정한다면 그러면 fz바의 바는 다음같이 쓸 수 있겠네요. ux 마이너스 y는 이렇게 t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y 역시 t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수함수 f가 해석함수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복수함수가 여기다 마저 이어서 쓸까요? 이 복수함수 f가 해석함수이므로 이제 이 복수함수 f를 이렇게 y 대신에 t를 썼을 때 이 모양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 이제 y 대신에 t를 쓴 여기 플러스예요. 자, 이런 모양에서 이 f가 해석함수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u를 x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v를 t에 대해서 표현한 거랑 같아야 되고,
u를 y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마이너스 v, y 대신 여기서는 t죠. 이런 관계가 당연히 성립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코시리만의 방정식의 결과를 이 문제를 직면한 과정에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자, 얘가 만족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우리는 FZ 바에 바를 붙인 것을 대문자 FZ라고 놨었잖아요. 여기가 결국 이게 대문자 FZ가 될 텐데요. 우리는 소문자 F를 소문자 U 플러스 I 소문자 V로 표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대문자 F도 그러면 대문자 U 플러스 I 대문자 V로 표시를 해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복소수의 상등관계로부터 대문자 U와 소문자 U, 대문자 V와 소문자 V 사이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FZ를 UXY 플러스 I, VXY라 한다면 이것이라 하면 복소수의 상등관계로부터 얘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헛수분은 헛수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이거랑 또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UXY는 소문자 UXT와 같아야 되고 또한 대문자 VXY는 마이너스 VXT와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대문자 F가 해석함수라는 것을 보이려면 두 가지를 보여야 되죠. 하나는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만 그때서야 비로소 해석함수가 됩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코시리만의 방정식만 갖고 해석함수라고 결론 내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앞에서도 강조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코시리만의 방정식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U를 X에 대해서 편밀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거 두 함수 사이의 관계식으로부터 그럼 이거 소문자 UX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 Y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V를 Y에 대해서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밀한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 두 번째 변수는 T죠. 그런데 Y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연쇄법칙을 적용해서 dt, dy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근데 dt, dy는 보다시피 t가 마이너스 y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dt, dy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맞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v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서 계산했어요. 여기 vt는 ux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ux예요. 확인해 보니까 우변끼리 서로 같네요. 요거이므로 우리는 그러면 대문자 ux하고 우변끼리 같으니까 대문자 vy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립하는군요. 또한 이제 u를 y에 대해서 편밀해 보겠습니다. u를 y에 대해서 편밀한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밀하면 연쇄법칙도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dt, dy를 계산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dt, d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ut예요. 자, 이제 마이너스 ut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ut는 플러스 vx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vx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코시리만의 방정식은 ux하고 vy가 같고 그 다음에 uy하고 마이너스 vx가 같은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제 요거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마이너스 vx. 자, vx는 이제 여기 v를 x에 대해서 편밀하면 요걸 편밀하는 건데요. 여기 이미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요 마이너스 붙인 거고요. 얘를 편밀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v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플러스 vx예요. 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우변 vx, 여기도 우변 vx니까 그래서 좌변끼리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uy는 이퀄 마이너스 vx가 성립해요. 따라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다 만족하니까 그래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함수 f가 영역 안에서 해석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ux, uy, vx, vy 이런 값들이 모두 다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자 u하고 소문자 v는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우변이 연속이니까 좌변도 연속이 드물잖아요. 얘가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이고 이쪽 연속이니까 이쪽도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연속인 편도함수를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다 지우고 여기다 해볼게요. 따라서 또한 ux, uy, vx, vy는 지금 구두로 설명했습니다만 얘네들이 연속이었기 때문에 좌변도 당연히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연속입니다. 그래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만족하고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었으니까 그러므로 이 복수함수 fz는 이렇게 여기 있죠. 복수함수 fz는 영역 D에서 해석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이려는 것은 얘가 같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해석함수를 보이려고 했을까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앞전에서 우리가 배웠던 정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유일하게 결정되는 해석함수라는 이 단원에서 배웠던 다음 같은 정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수 삼아 살펴보겠습니다. 영역 D 안에서 해석적인 함수는 D에 포함되는 한 영역 또는 선분에서의 함수값에 의해서 D 전체에서 유일하게 결정돼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조금 전에 여기다 그림을 그렸던 걸 지웠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대문자 FZ는 그 D 영역 안에서 해석함수이고 D는 바로 선분 L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리를 쓸 생각인데요. 선분 안에서의 함수값에 의해서 D 전체에서 유일하게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fx가 실수라고 이미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 앞에 정리와 이 가정을 두 개를 동시에 다 사용하도록 하죠. 자, 앞서 지웠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L이 있었잖아요. 영역 D가 이렇게 있었고 이 안에 있는 점 X에 대해서 우리는 L 위의 모든 점에서 fx가 실수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죠.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이제 fx, L 위의 모든 점에서 fx가 실수이므로 실수라 가정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복소수를 우리가 z라고 표시를 해봤자 x축에 있는 모든 복소수는 x 플러스 iy인데 실수축상에 있는 복소수는 이 y가 제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수함수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었으므로 그리고 복수함수 fz는 u 플러스 iv에서 이제 이 실수축 위에 있는 복소수 x에 대하여 이 v는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헛수부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죠. 자, 이런 원리를 이제 적용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fx가 실수라 얘기를 했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fz는 이퀄 u 플러스 iv에서 z가 x이면 이 가정으로부터 v가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볼게요. 요걸 이제 계산해 볼 생각이에요. 대문자 fz는 원래 uxy 플러스 ivxy였었는데 z가 x와 같다면은 이 좌변에 얘가 fx가 될 것이고 이제 ux0 더하기 i vx0예요. y가 제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성질을 써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문자 u는 소문자 u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문자 u, x, 그 다음에 이 t는 마이너스 y를 t 하나 썼으니까 y가 제로면 t도 제로예요. 그래서 이거 대문자 u, 대문자 v, 소문자 u, 소문자 v를 쓸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v는 마이너스 v, 마이너스 i가 있고요. v, 그리고 역시 여기가 제로예요. 근데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v가 제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fx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여기가 제로예요. 얘가 제로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ux0만 남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fz가 u 플러스 iv였었을 때 이렇게 됐었으니까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은 fx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실수분만 남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요 L직선 위에 있는 모든 복소수는 결과적으로 Z가 X와 같잖아요.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L 위에 모든 복소수, 사실은 이제 실수지만 실수도 복소수에 속하는 원수이니까 모든 복소수 Z에 대하여 대문자 FZ는 소문자 FZ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대문자 FZ가 요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FZ 바의 바는 FZ가 됩니다. 자, 그런데 L 위의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요. 자,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원리로부터 선분안에서의 함수값에 의해서 D 전체에서 유일하게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앞전에서 배웠던 이 원리로부터 이제 우리는 L 위의 모든 복소수가 아니라 D 안에 이 원리로부터 D 안의 모든 복소수 Z에 대하여 FZ 바의 바가 FZ가 성립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 명제는 동체예요. 자, 이제 왜냐면 이 명제는 양변에 켈레복소수를 취해보세요. 켈레복소수의 켈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FZ 바는 FZ의 전체 바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실수값을 갖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원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게 성립해요. 자, 이제 역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거꾸로도 증명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쪽을 증명했으니까 이제 반대편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으로 우리는 FZ 바가 FZ 이것이, 즉 이건 다시 쓰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FZ 바의 바가 FZ. 근데 FZ 바의 바는 대문자 FZ니까 자,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fx가 실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면 되죠.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 fx가 실수란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직선 L 위에 복소수 Z는 실제로는 이제 x 플러스 iy에서 이렇게 요 L이 실수 축상에 있는 복소수니까 y가 제로예요. 그래서 직선 L 위에 있는 복소수는 곧 Z가 x와 같습니다. 자,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얘는 얘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FZ는 이거예요. 여기 아까 썼던 거 있죠? 그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FZ인데 L 위의 복소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제로 플러스 i의 v x 제로였어요.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FZ가 얘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 소문자로 다시 바꿔서 쓴다면 소문자 u, x,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i의 vx 마이너스 y였었는데 y가 제로니까 이거 제로예요. 이게 제로였어요. 자, 이것이 FZ고요. 이게 이제 좌변의 FZ였었고요. 또한 우변 FZ는 U 플러스 IV였었는데 Z 대신에 X를 집어넣는 것이니까 Y가 제로잖아요.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가정했거든요. 이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대문자 FZ하고 소문자 FZ를 이 직선 L 위에 있는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이것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서로 비교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두 식을 비교하면 이거 서로 소거시키고 마이너스 V 플러스 V가 같으려면 VXY가 제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적으로 V가 제로라는 얘기는
fz는 ux0만 남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플러스 iv에서 v가 제로니까요. 이 말은 건 무슨 말이겠어요? 함수 fz가 실수값만, 이거 보세요. 실수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fx는 z 이퀄 x로 다시 쓰면 돼요. fx는 실수가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P면 Q이다도 증명했었고요. Q이면 역시 P이다라는 것도 증명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절에서 배우고자 했던 반사원리인데요. 근데 모든 복수함수가 이 반사원리를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같은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fz가 여기 z 플러스 1 z 플러스 1과 z의 제곱, z 플러스 i, z의 제곱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나 하나씩만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z 플러스 1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z가 실수였을 때, 즉 z가 x일 때 fx는 당연히 x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z바의 바를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z가 x밖에 없다면은 하나 더 쓸까요? z바는 그대로 그냥 x가 됩니다. 그래서 f z바의 바를 계산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fx의 바가 되잖아요. 그런데 함수 f는 자, 이렇게 여기가 x가 되면 x 플러스 1만 남잖아요. 이게 실수분만 있고 호수분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조금 전에 배웠던 이 반사 원리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z의 제곱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반사 원리를 만족합니다. 그러나 아랫줄에서는 또 이 두 함수는 반사 원리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밑에 있는 예문 갖고 또 살펴볼게요. 자, 이제 fz가 z 플러스 i였을 때 역시 똑같이 z 이퀄 x를 대입해 봅니다. 그럼 fx는 x 플러스 i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z 바를 계산해 봤자 그냥 x예요. 그래서 f z 바의 바를 계산하면 z 바의 바를 계산해 보면은 z 바가 x였거든요. fx에 근데 바를 붙여놨었으니까 근데 fx는 이거예요. x 플러스 i였는데 바를 붙였으니까 x 마이너스 i가 돼서 두 개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가 다 반사 원리를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반사 원리의 그 가정을 모두 다 충족한다면 조금 전에 증명했던 것처럼 fz 바의 바는 fz와 같다라는 원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재 제2장의 내용을 공부했었고요. 이어서 우리 교재 제3장 초등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